멋진 노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신대창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사실 그 여름날에 그 푸른 생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봄날에 어떤 연두빛 그 작은 오종종한 싹 틈에서 시작되잖아요. 이번 공연의 멋진 진행을 위해서 아마 경기신앙송협회랑 신대창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우리 마음 급하니까 오늘 초대 손님을 바로 맞이하겠습니다. 윤효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항상 첫 순서는 조금 쑥스러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효 선생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께서는 1956년 충남 논산에서 나셨고요. 84년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현대문학에 추천을 해주셔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결, 얼음새꽃, 햇살방석, 참말 등의 시집과 시선집 언어경제학 소설을 내는 동안에 편은문학상 우수상, 그리고 영랑시 문학상 우수상, 그리고 오는 11월 21일에는 제1회 풀꽃문학상, 나태주 선생님 아시죠? 공주 풀꽃문학관에서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을 하셔서 수상을 하게 되십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현재 김옥, 그 다음에 김소월, 백석 같은 시인을 배출한 서울 오산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짧은 시를 통해서 시의 어떤 진면목, 참모습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런 시 동인인 작은 씨앗 채송화 동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행사가 있는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의 밤을 지새고 나왔는데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간단한 인사 말씀 짧게 하시고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리우미야 시인이신데 이 행사 때문에 한 2차례 사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이 문학 토크에 어떤 요지의 질문을 하겠다는 힌트는 전혀 주시지 않는 강적이셨습니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제 이력 중에 풀꽃문학상을 11월에 수상할 예정이 아니고요. 금년이 2회 시상식을 지난주에 공주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착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씀은 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큰 결례를 범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운을 띄시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 21일에 그럼 수상을 하신 거고 금년도는 제2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후배 이재무 시인이 이재무 선생님께서 제2회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이시고요. 쟁쟁하신 분들께서. 자, 그러면 첫 질문으로 여는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비껴갈 수 없는 그러나 무난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선생님 누구나 이제 이렇게 시인을 보시면 첫 물음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느신 때가 언젠가요? 뭐 이렇게 여쭙거든요. 이렇게 처음 마음에 문학이라는 것이 들어온 어린 시절의 이야기랄까 정황 같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얘기를 나눠주시죠. 저는 습작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문예반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보긴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습작해본 바가 없어요. 대학생이 되었어도 뭐 습작을 크게 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너는 습작도 없이 바로 시인이 되었단 말이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선생님 대학과 과가 그러면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셨을 때 언제 문학의 뜻을 두었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사회 교직 생활을 할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저희 시골집에 다녀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제가 여느 선생님들과는 좀 다르게 문학적인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희 터전을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 잊지 못합니다. 아하, 이래서 윤 선생이 시를 쓰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나는 이제 장차 커서 시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심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차 통학을 했는데요. 중학교 논산중학교에서 논산역까지 걷다 보면 한 15분쯤 걷는데 신장로에 미루나무들이 가로수로 줄지어 있지요. 흔히 이제 농촌에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읍의 가로 풍경인데요. 그 미루나무 행렬을 터벅터벅 따라가면서 집에 가는 것보다 이 미루나무 길을 좀 밤새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 생각과 바로 뒤이어서 나는 장차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중학교 2학년 가을에 했습니다. 네. 진짜 그게 남다른 그 어떤 눈이잖아요. 시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사실 우리가 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그런 대상과 상황 누구나 마주치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게 시인의 눈인데, 그 미루나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찌 시인이 되실 것을 그렇게 꿈꾸셨는지 참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고요. 그런 어떤 유년의 그 문학적인 자연분, 토양, 그런 환경이 선생님 그런 소년을 시인의 길로 이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그 등단 과정 얘기도 이제 듣고 싶어요. 그래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어떤 만남의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죠. 아까 경기 신앙송회에서 끝부분에 국화협회 해설을 함께 하시더군요. 감사한 일이고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저의 대학교 문사님이시잖아요. 교수님으로 봉직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 직분의 수행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되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선생님, 교수님으로 기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북의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이제 허물없다는 말씀은 그냥 편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깊은 존경과 존중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에게는 교수란 말을 발음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당 선생님께서는 저의 시의 스승이셨고 또 삶의 스승이 되시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같이 그 당시 동대 국문과에서 시공부를 하던 어떤 여학생을 저의 배우자로 이렇게 맺어주신 그런 또 인연도 갖고 계시고, 저희 결혼을 또 맺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한 그런 육친과 같은 스승이시죠. 어느 날 그러셨어요. 그 여학생이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국대학교 내에서 꽤 이름이 있는 학생 시인으로 떠받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제가 감히 어깨를 견주기가 어려울 정도의 높은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선생님 타당동 댁에 함께 갔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니들 둘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 말씀에 저희가 나중에 그랬었죠. 발달이 되어서 제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던 선생님께서 시의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을 열어주신 그런 인도자가 되신 거네요. 미당 선생님의 그 문학적인 그늘이라 그러면 조금 어두운 느낌에서 그렇지만 그 품이 굉장히 넓으신데, 어제 그 문정희 선생님도 같은 동국대학교 미당 선생님 예, 문학 가까운 선배죠. 예.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신을 알아보는, 가려내는 눈이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선생님 계시고 한데,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네. 노래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선생님 노래를 3곡이나 준비를 했잖아요. 네. 천재처럼,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푸는 시간으로 한 곡 먼저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못이라는 시를 작곡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려드리면, 가슴에 굵은 못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 가도록 그 못을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거기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짧은 시인데요. 왠지 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힘이 있는 시 같아요. 누군가는 다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니고 살 건데, 그래서 조금 무겁지 않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못을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가슴에 굵은 못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 가도록 그 못을 참아보지 못하는 자기 생에 가장 뜨거운 것을 그곳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자기 생에 가장 뜨거운 것을 그곳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노래는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고요. 처음 들으시죠? 선생님도 오늘 처음 부르시는 저도 처음 불러봅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아마 더 시처럼 깊어지고 넓은 울림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기다리면서 선생님께 사실은 미리 시 한 편 혹시 나중에 육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 딱 선택하신 시가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신재창 씨께서 그 노래를 지금 선택해서 만들었다는 걸 저도 처음 들었고 선생님도 처음 아셨는데 둘이 이랬습니다. 지금 놀랍네요. 역시 신재창 씨가 지금 아는 분들도 오셨지만 또 윤효 선생님 아시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신재창 씨로 인해서 더 좋아서 이 자리를 또 찾은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시를 보는 눈이 참 기쁘시더라고요. 시를 노래로 부르고 그 노래로 시를 쓰는 그런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아마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의 공연이 사실은요 계속 있어요. 찾아보면 잘 있고 또 마음이 있으시면 알려드려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와 시에 대한 노래를 계속 들어주고 찾아줄 때 우리 시의 물기가 마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좋은 것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못 찾잖아요. 안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선생님 시집을 쭉 전편을 들여다보고 제가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시집들 중에 이렇게 몇 작품을 뽑아서 만든 시선집, 언어 경제학 소설, 제목만 들으면 무슨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 무슨 이런 그런 느낌의 경제학 책인가 싶은데 이 시선집이고요. 이런 시선집 끝에든 시집 끝에든 항상 그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작품 해설이나 분석 같은 게 이렇게 따라 붙거든요. 근데 그 책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의 말로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언어 경제학적인 뜻이 있으셔서 그 좋은 뜻을 제가 알게 되면 혹시 문학 경제학적으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 뜻이 있으셨나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선집을 내면서 시인으로서 자주 독립선언이랄까요? 이제 우리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의 글을 청해서 시꾼하는 게 우리들의 시간의 풍습인데, 이 시선집만큼은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빌리지 않고 제 것으로만 채워보자, 이러한 소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펴내놓고 보니까 그런 대로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경제학 소설이라니까, 경제라는 것은 적은 투입에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학의 언어랑 상관이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시편들 중에 선생님 혹시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시면 하나를 꼽으시고 참여하는 의미로 객석에서 한 분을 뽑아서 부탁을 좀 드려보죠. 선생님. 예, 원래 우리는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이 좋잖아요. 또 다들 너무 좋으신데도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시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시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비평적인 공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시를 쓰는데 방해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제가 두툼한 책을 하얀 백지로 싸서 그렇게 썼습니다. 언어 경제학 소설. 나중에 제가 실론집을 펴내게 되면 이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언어 경제학이란 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절제와 함축과 이런 지적 통제를 거치고 나온 서정이 시로서의 값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려서부터 했던 것이지요. 그 책 이름을
이 시 속에 어느 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표제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유미아 선생님께서 이런 청을 하시면서 편해준 페이지에 있는 시를 임의로 바로 그냥 하시면 운명입니다. 되겠습니다. 네. 애변하시면 어떨까요? 내변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 좋은 시간에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왔다는 건 운명이잖아요. 윤현 선생님 지금 몇 쪽이죠? 알려드릴게요. 53쪽입니다. 윤현 선생님 시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그냥. 혹시 읽어주실 분 한 분 계신가요? 지정 가겠습니다. 제 맘대로입니다. 선생님 최영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소리를 한번 읽어보는 거 중요하죠. 애연 윤효 뜰하게 저 어린 감나무 바짝 마른 잎 줄줄이 질 때에는 미동도 하지 않다. 어쩌다 채 바래지 않은 잎 하나 떨어뜨리고는 야인 가지 끝을 파르르 파르르 떠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들어가시지 말고요. 정말 세상이 넓고도 좁은 게 제가 이 선생님을 제가 사실 전직 국어 교사였거든요. 고등학교. 그래서 저 혼자 문학기행 신청해서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 뵀던 선생님이시고 시조창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또 윤효 선생님이랑 지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소개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도 같은 경기도의 국어 교사로 36년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아 선생님과는 그런 아주 또 남다른, 거기에서도 너무 빛나는 우리 유미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띄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조창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를 좀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윤효 시인과는 40년씩입니다. 사실은 저희 친구, 고등학교 저 아주 단짝 친구, 예, 부군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다닐 때부터 저는 굉장히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바라보고 뒤에서 친구를 뺏긴 서름에 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스러운 청에도 이렇게 이렇게 기쁘게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 중에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쓰이셨나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에 드린 언어 경제학 서술이랑도 통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현재 작은 시와 채송화, 짧은 시 쓰는 동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그런 어떤 뜻이 있으신지, 또 그런 무슨 시를 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은요, 뭐 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별을 바라보는 마음은 있지만 시를 알고 싶은데 뭐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짧은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2007년에 태동이 된 시동인인데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 시인들끼리 모여서 결성한 동인이 아니고요. 짧은 시를 표방하는 시인들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출범한 동인인데, 짧은 시라고 하면 그 물리적인 시행이 짧은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와 고도의 절제와 함축을 하다 보면 시가 짧아지죠. 군더더기 또 액세서리들 이렇게 저렇게 분칠을 하고 꾸미고 하다 보면 시들이 길어지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거를 배제를 위한 배제가 아니라 시상의 핵심에 다가가고자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덜어내지지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짧은 시였고요. 그런 짧은 시를 통해서 어떤 서정의 궁극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시의 진면목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결성한 모임입니다. 현재 13호까지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요. 곧 14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호가 도다리 숲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로 몇몇이 어떤 분이 계시나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마치 우리 작은시와 최성화 동인회 회장님이 나기철 시인이신데요. 제주도에 사세요. 제주도에. 어쩌다 놀러가 사시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제주에서 사세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형님. 회장님. 나기철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맨 뒤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묘령의 아가씨 김길려 시인입니다. 원래 부산 사시다가 저희 본인에 참여했었는데요. 부군 따라서 대전에도 근무하시고 또 자카르타에 가서 주재원으로 가 계시다가 마침 요즘 서울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길려 시인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정일근 시인, 남원의 복효근 시인, 또 대전의 함술래 시인, 그리고 진주의 오인태 시인, 이런 또 전주의 나혜경 시인, 이런 시인들이 저와 함께하는 도반들입니다. 그러시군요. 마치 짰던 것처럼 어떻게 두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네요. 그러면 선생님,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신 분들께 본인의 시를 한 편씩 낭송을 부탁드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 있으니까. 본인의 시라, 본인이 누굴 가리키죠? 그 선생님들이 쓰신 나기철 선생님이나 김길려 선생님이 쓰신 시가 짧은 시가 여기 있으니까 나기철 네. 회장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나오시죠. 게다가 더욱이나 짧은 시라고 하니 짧은 시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한번 이 마이크. 북경 평양 옥류관 20몇 살 꽃처녀 연분홍 그늘 일사 때 집 떠난 조산 전문 여학생 냉면 국물 비친 두 방 짧을수록 적게 담을 것 같지만 많이 담을 수 있고요. 깊게 담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김길려 선생님 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참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전에 조율 없었다더니 정말 사회자의 고난으로 마구 행사를 하시더군요. 변신 김길려 사탄의 집이란다. 바다 여왕 거쳐
시신 없이 얼굴 조각상만 있는 하얀 타일 무덤. 열망의 꽃잎들 색색으로 덮여있다. 달 없는 밤이면 초록공주 풍랑을 타고 와 초소로 삼는다는 벼랑 위의 집. 꽃잎 무덤에 스며든 바다 여신 긴 그림자. 슬그머니 여행에 지친 이국 여자의 손을 잡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오신 것만 하여도 선생님이 그 시에 대한 그 뭐랄까 동감이랄까 또는 같은 뜻을 가진 동의 또 그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갑자기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채송화라는 이 시집, 그 동인 시집 창간사 중에 요 말 글귀를 보고 무릎을 쳤어요. 토시 하나, 문장보 하나가 하나의 무게가 토시 하나, 문장보 하나의 무게가 다름 아닌 세상의 무게다. 그래서 짧은 시를 쓰신다는 거죠. 자, 선생님의 그 짧은 시 운동이 널리 퍼져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시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시가 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얘기를 조금 가볍게 한번 바꿔볼까요? 너무 경청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선생님의 시를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서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이 시가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58페이지인데요. 종이컵에 커피가 채워질 때까지 그 몇 초의 지루함도 참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아침 동전 투입구 옆에 찰진 시 한 편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손을 넣었다 뺐다 자발 없이 기웃거리지 말고 그 사이 시나 한 수 차분히 읊조리시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한나절이 다가도록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고장 수리 중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되셨죠, 선생님? 제 시의 그 착상은 되게 제가 생활하는 속에 거의 실제 상황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커피 자판기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실력을 공개하는 게 재밌겠죠? 제가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우리 그것과 후배인 조석연이라는 이름을 쓰는 선생님이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커피를 안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왜냐고 여쭈었더니 고장 수리 중 아니에요? 아마 그 붙여놓은 메모를 그렇게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시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가 왜 짧은 시냐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술을 하든 안 하든 일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이건 열흘에 한 번이건 전율에 가까운 어떤 감동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전율과 같은 감동, 그 감동을 시로 표현하는 게 짧은 시입니다. 그 경과 과정 다 줄이고 핵심적인 나의 누선을 자극한 그런 감동의 팩트를 시에 담자는 게 짧은 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도 아까 말씀하신 창간사에도 그런 얘기를 적었는데 시에 대칭되는 글이 산문이지 않나요? 산문. 6월달 지금 가봅니다만 장마가 지면 한 20날 정도 비가 오지요.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장마가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적는 것을 우리는 산문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시는 무엇이냐? 번개, 천둥과 번개가 장마철 내내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보름을 놔도 보름 내내 천둥 번개 치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번 하늘을 우지끈하고 두 쪽을 냅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지요. 요 천둥 번개의 전율과 같은 격정이랄까 감동을 언어로 포착해서 지면에 앉혀놓는 것, 이것이 짧은 시를 써나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뭐 여쭤보셨죠? 그래서 아니 최송아 창간사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선생님 모든 시가 선생님 분신이고 자녀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시나 그런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시면 한 편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시를 만드신 이야기 같은 거 좀 들려주세요. 이 자리에 저의 지인 시인분들이 여러 분 와주셔서 다 아시지만 제가 굉장한 과작 시인입니다. 과작. 작품량이 많지 않은, 작품을 많이 쓰지 못하는 시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목이나 소재나 주제를 걸어놓고 시를 만들기 위해서 끄적거려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비워놓고 살다가 한 석 달에 한 번쯤이나 가슴에 차오르는 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끄집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시를 가장 아끼느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편 한편 되게 나름대로 곡절이 있고요. 또 창작할 때의 고통이 너무나 뼈아프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신앙송 하나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첫 시집을 2001년에 냈는데 책 이름이 물결입니다. 물결.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집을 내면서 다 시집마다 문학상이 하나씩 따라 붙었어요.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첫 시집 물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애착을 갖는 시집이 물결이거든요. 84년에 나와서 17년 만에 첫 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썼던 글들을 추려서 냈는데 그 가운데 굴뚝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골집 부모님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시예요. 굴뚝새. 양철 지붕에 쌀랑눈 내리는 소리에 주인 내외는 초저녁잠을 놓치고 말았다. 두런두런 시작한 얘기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 바람에 굴뚝새도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넉줄짜리 역시 짧은 시입니다. 시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위하여 일. 한 생각을 두 줄로 늘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이곳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시를 써오신 마음이시죠. 그리고 조금 아까 또 시를 쓰는 기쁨과 감동, 그 누선을 적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박용래 시인의 시를 쓰신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박용래 이라는 작품입니다. 방한퉁소 박용래는 시상이 떠오를 때면 손끝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한다. 그래서 딸들에게 불러주며 받아쓰게 했다 한다. 평생 일이라곤 시 쓰는 것밖에 없으면서 아버지는 왜 그것도 혼자 못 쓰시느냐고 딸들이 더러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방한퉁소 박용래는 시상이 떠오를 때면 그 황홀한 기쁨에 온몸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한다. 이런 기쁨 때문에 시를 쓰시는 것이 박수 한번 치시죠. 박용래 시인은 아시는 것처럼 1921년 충청도 강경에서 나셔서
1980년에 작곡하셨어요. 제가 논산인데요. 그분도 논산 제 선배이시기도 한데 우리 한국인의 서정을 더할 수 없는 결로 노래하신 선배시죠. 마침 신재창 선생님께서 시를 위하여 연작을 하나 읽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2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위하여 1. 한 생각을 두 줄로 느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시를 위하여 2. 말의 목을 비틀지 말 것. 말의 가슴을 옥죄지 말 것. 말의 허리를 꼬지도 말 것. 말의 다리를 풀지도 말 것. 무엇보다 말이 뒤통수를 치지 말 것. 이렇습니다. 말에 뒤통수를 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숨겨진 뜻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스스로가 말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역설은 있을 수 있지만 배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 말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선생님, 자, 노래를 네. 한 곡 불려주시죠. 그럴까요? 네. 뭐 하루 밤새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은 시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시집이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시인데요. 물결, 그리고 햇살 방석, 참말 이렇게 있고 또 시선집으로 워낙 경계합서 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물결이라는 시집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제 1집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지금 4집까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읽다 보니 여기서 시를 노래를 만들었어요. 세 곡을 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홍시라는 작품을 홍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홍시. 감나무 가지 끝에 홍시 하나가 까치바보로 남아있었다. 서릿바람 불고 눈발 날려도 가지 끝에 빨갛게 남아있었다. 밤새 꺼지지 않던 빈자일등. 밤새 꺼지지 않던 빈자일등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풀어서 가난한 자의 등불이여라고 이렇게 임의로 이따 혼날지도 몰라요. 가지 끝 홍시 하나가 까치바보로 남아있네. 서리바람 불고 눈발 날려도 빨갛게 꺼지지 않던 꺼지지 않던 가난한 자의 등불이여 가난한 자의 등불이여
마음에 드세요, 선생님? 감동. 네.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홍시 하나리 가난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등불일 수가 있죠? 그렇게요. 저는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빈자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이 1등이란 뜻인가요? 선생님 어떻게 쓰시는 시인가요? 이 줄에 저 가운데 김지현 시인께서 앉아 계신데, 저분도 박용래 시인하고 고향이 같은 강경분이신데요. 중학교 과학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시 전업 시인이신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시라고 하는 시를 저 김지현 시인께서 한국 시인협회 일을 하시다가 아마 마사회에서 부탁이 왔나 봐요. 과천 경마장에 뭐 이렇게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처럼 시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붙이는데 시를 좀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저 김지현 시인께서 이제 홍시를 아마 가을에 걸으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거금 10만 원의 작품들을 제가 송금받은 일이 있어서 에피소드보다는 이렇게 돈에 운이 어두운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돈을 떠나서 어쨌거나 시가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이잖아요. 그나마 그게 있어서 아마 그게 빈자 1등처럼 다 걸려가지고 시가 짧으니까 만만한 것 같아요. 다루시기가 대신들이.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박두진 선생님 시의 생각이 났어요. 하얀 눈과 말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이 덮인 마을에 어떻게 하더라? 눈이 덮인 마을에 밤이 내리면 눈이 덮인 마을은 하얀 꿈을 꾼다. 이렇게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를 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접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빈자일 등 거기서 딱 하고 어떤 빛이 보였던. 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거는 자연의 전부군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물소 가죽 소파 뭐 이런 거 가지지만 돈 좀 있는데요. 없는 사람들은 하얀 눈을 자기 지붕으로 삼고 이불로 삼고 홍시도 불빛으로 삼는데 그런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네. 선생님 진짜 이 홍시라는 작품 저도 보면서 물컹 했는데 아마 시간도 좀 그렇고 마지막 질문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풀꽃문학상의 그 수상 시집이 참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고 이렇게 저는 이 시집 참 좋거든요. 네, 유한진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다녀가시면서 시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시란 거짓말로 참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시집 이름이기도 해요. 그 네, 말씀은. 그죠. 몇 번을 강조를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참말은 뭘까요? 시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시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 참말인 건 맞지요. 참말인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참말이냐? 아까 장마의 비유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네요. 열을 20날 내리는 장마철에 어쩌다 한 번씩 하늘을 무지끈 들었다 놓는 번개와 같은 그 불, 하늘에 떠도는 전기 에너지를 어느 그 순간 꼭 그 지점에 모아서 그렇게 터트리는 것이거든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또 천지간에 떠도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뜻에 의해서 거기에 모았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한 생애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간추리고 간추리면 아마 한 줌 어치의 생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참말일 테고 그런 것들을 언어로 시로 표현해낸다고 하면 그것이 참말에 가까운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시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장시화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시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이 짧은 시를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짧게 쓰기가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 채송화를 하면서 저희 봉인지인 건 틀림이 없지만 여기에는 저희 채송화의 친구들 또 초대시란 이름으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의 시인들을 꾸준히 받아 싣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감히 밝힐 수가 없지만 우리 저명한 선배 시인들 중에도 청탁을 드리면 짧은 시가 와요. 저희가 청탁할 때 10줄 이내에 짧은 시를 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은 한 20줄짜리의 시를 10줄 정도로 잘라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시에 대한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잖아요. 짧은 시가 그만큼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입고 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나 외출할 때 다시 하려면 졸라매야 되고 뭐 윤기를 내야 되고 비서 넘겨야 되고 긴장과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짧은 시의 영역일 텐데 아까 질문하시기를 시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채록자다. 채록자. 시는 시인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자리에 시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일상인들은 바쁘다는 이유 혹은 약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시인 줄을 모르시기도 하지요. 근데 시인들은 비교적 그쪽에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생활 일상 속에 여기저기 숨어 있거나 아니면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언어로 옮겨놓는 채록자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쓰시는 가운데 당신들 한 분 한 분의 생활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또 너무나 익숙하게 어제 그제 했던 방식대로 오늘을 바라보면 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이를테면 내가 지금 몇 살이지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군대 갈 때 뭐 이런 쪽으로 시점을 옮겨서 보면 오늘의 내 주변의 생활 이런저런 여건이나 형편들이 좀 더 색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시가 있는 것을 색다르게만 보인다고 시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아까 작곡가께서도 가수께서도 홍시라고 하는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멜로디, 악보로 옮겨졌잖아요. 깊은 감동이 따라야 됩니다. 깊은 감동이 생활하시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거나 하면서 멋진 경치를 보면 야 시적이다
뭐 시인 보고 야 한번 읊어봐라 하는데 시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무슨 이발소 그림이나 달력과 같은 풍경화 속에 시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의 누추하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삶의 현장 속에 시는 살짝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살짝만 걷어내시면 깊은 전율의 감동을 엮어내시는 시인이 누구나 되시는 것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내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유년 시절에 담아내신지를 제가 한편 말씀드리면 김영태 선생님이라는 제목이 계십니다. 김영태 선생님. 부적국민학교 6학년 1반 우리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잘 부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가 아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풍경들인데 여기에 담기니까 이렇게 그윽해 보이죠. 혹시 그 노래들 중에서 기억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혼자 가시게요? 우리나라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노래죠. 레퍼토리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들.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네. 윤효 시인님을 키운 유년 시절의 팔아른 김영태 선생님이세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시로 썼잖아요, 또. 네. 정말. 김영태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조목가 씨가. 그게 시가 있는 아침 중앙일보 거기서 소개된 걸로 제가 읽고 눈물이 날 뻔했던 시였는데요. 네. 저 감동을 이어서 낭송가 선생님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네. 윤효 선생님 시 자, 낭송을 한번 듣겠습니다. 최미옥 선생님이시죠. 어떤 시를 해주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1세 윤효. 아르헨티나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떠날 때 몇몇 신부들이 돈을 모아 그의 낡은 구두를 새 구두로 바꿔 신겼다. 번듯한 공간을 마다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짓고 옷을 깃던 이웃들과 가난을 나누던 그였다. 하느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답이라고 응답하던 그였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네 번째 검은 연기가 번지고 마침내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 세계에서 온 115명의 추기경들이 뽑은 새 교황의 이름은 베르골리오 추기경. 직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골랐다. 가난한 이를 위한 겸손과 청빈으로 성자가 된 바로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날 교황청 리무진을 물리치고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들면서 추기경들에게 건넨 건배사는 이러하였다. 하느님께서
나를 뽑으신 당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1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 76세.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은 시를 주로 쓰지만 이따금 이렇게 또 긴 얘기에 또 감동을 받고 옮겨 적어본 것입니다.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됐죠.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들 말로 제멋대로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반칙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 청중 중에 저하고 많은 교감을 나눴던 김복선이라는 함자를 쓰는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분께 낭송 한 편을 부탁할까 합니다. 잠깐 선생님 나오시죠. 이렇게 저 김복선 선생님을 이렇게 무리하게 청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은 그 옆에 두 분께서 매니저께서 함께 모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아마 낭송을 아마 여고 시절에 학교 방송 아나운서 하셨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우러나세요 하실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우러라 새여 윤효. 시든 꽃 곁에서 바람은 왜 서서이는지, 지는 꽃 곁에서 바람은 왜 맴을 도는지, 이미 다 져버린 그 꽃가지를 바람은 왜 흔들어 대는지, 바람은 왜 그 마른 꽃가지를 저렇게나 마구 흔들어 대는지. 울어라, 울어라 새여. 감사합니다. 미리 짠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제멋대로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금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시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흐뭇한 밤이네요, 선생님. 너무너무 아쉽지만 좋은 것들은 항상 여운을 조금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윤효 선생님 모시고 또 색다른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마련할 때 여러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짧은 시 쓰는 게 쉬워 보이지만 짧은 시가 짧은 시는 아니라는 거, 짧기만 한 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차분차분 얘기해 주실 다른 좋은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여기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혹시 객석에서 선생님께 꼭 여쭙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네. 시에 관한 건 아닌데요. 시에 관한 건 아닌데요. 선생님 지금 아까 쳐보니까 연배가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심장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심장로를 따라서 가던 그런 구루마 뒤에도 막 이렇게 몰래 타고 가던 기억이며, 또 그 길에서 우박을 막던 기억이며,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긴 말씀의 요지는 너 몇 살이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양띠라서요. 금년이 해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뭐 환갑 진갑 얘기하잖아요. 60도 안 하는 걸로. 예. 또 어떤 분 선생님 네 말씀 좀. 네, 아까 미영 선생님 앞에 데리고 갔던 그 여성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앞에 있어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바로 제 옆에. 아, 예. 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세요, 부인도. 남편에서 한 말씀 하세요. 남편을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혹시 사모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는 시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정미성 시인 아시죠? 정미성 시인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그랬답니다. 학 같은 시인과 살아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이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그 중에서도 오골게 이렇게 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는 어떤 시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자전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자전이요. 사모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모 낭송을 잘 못하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존. 무설이 하늘 높이 기러기 행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헬기가 굉음을 내며 스쳐갔으나 그 대오를 전혀 틀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차. 비를 맞으며 세차를 하였습니다. 오가는 이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등병 아들이 귀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세차의 주인공 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지금 겹경사를 앞두고 계신데요. 따님께서도 곧 출가를 하시고 또 아드님도 내년에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따님도 오셨나요 혹시? 오셨죠? 네, 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홀담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허겁지겁 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그 귀하신 따님의 웨딩 드레스를 맞추는 날이라고 그러셨나요? 눈물 어린 날이죠. 근데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애써 준비하셨으니까 네. 선생님 시를 노래로 만든 것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길이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시를 쓰셨는데요. 근데 이 노래는 오늘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는 괜찮은데. 좋습니다. 저희가 요거 말고 아까 했던 시 중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도록 홍시라는 시를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아쉽게 남겨놔야 다음 기회를 또 여러분들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선생님 두 번 부르시고 싶으신 거죠? 지금 마음이 드셔서 박수로 청해볼까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윤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어떤 게 있으신지. 방금 그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나간 사이에. 그래. 네, 노래 끝나면 노래 끝나고 마지막 감사의 네. 말씀.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아치하고 남아있네 서리바람 불고 눈발 날려도 꺼지지 않던 꺼지지 않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나. 불행이란 제목의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불행.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지우다가 실수로 전화가 걸렸다. 발신은 몇 차례 건너갔으나 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이 여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가깝게 지내는 우리 시인, 선후배 선생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쌓아놓은 감동을 천천히 빚어내면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좀 더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마치시면 또 제 가까운 시인, 지인들께서 또 한판 벌이실 텐데요. 참석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하셔서 또 이제 2차에 또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오신 분들을 한번 잠깐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잠시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만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관광대학의 동시영 시인, 동시연 교수십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 서울의 그리고 저 뒤에 정숙자 시인 와주셨어요. 뛰어난 산문가이시기도 한 정숙자 시인. 네. 그 앞에 김용화 시인, 네. 창가 쪽으로 월간 유신 주간 일을 하고 계시는 홍사성 시인 와주셨습니다. 아까 홍 씨와 인연을 맺었던 김지연 시인, 김용화 시인하고 같이 앉아 계시죠? 네. 가까이 만난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 정숙자 선생님 뒤쪽 옆에 지금은 가천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옛날 경원대학, 가천대학의 미술과의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 시인이기도 하시답니다. 윤범모 씨. 정숙자 시인 옆에 아까 좀 질문의 질이 좀 떨어졌던 이경 시인입니다.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뒤에 바로 우리 동대 부문과 제가 존경하는 선배 조석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학교 상담 전문 선생님 김명숙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가 오산중학교 일하고 있는데요. 오산중학교의 교육은 상담 전문교사 김명숙 부임 이전과 이후로 나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옆에 조연향 시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 앞에 나기철 시인 아까 말씀 들었고요. 우리 조석규 선배님 뒤에 김수정 시인 나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경기 신앙송의 낭송가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에 아까 김복선 선생님 네 분, 네, 그 옆에 미남자 우리 학교 대표 미남이시죠, 권하준 선생님. 저 선생님을 소개할 때 미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험담을 듣는 유쾌한 선생님이십니다. 그 뒤쪽에 우리 학부모의 여러 선생님 어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뒤쪽에도 우리 홍윤희 선생님 특별히 나와주셨죠. 여러 교육을 다루는 EBS라든가 문화일보의 좋은 선생님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도 단골로 소개되곤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 옆에 우리 학교 살림 맡은 김미경 부장님도 나와주셨죠. 유스내부여도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책임자 선생님이십니다. 저 뒤에 박홍배 선생님, 퇴직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함께 저 뒤에 소복수 시인 나와주셨네요. 소복수 시인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희윤이라는 동시인을 들어보셨나요? 가끔 이분이 시집을 낼 때마다 도화 신문에서 문화면에서 다뤄주세요. 유희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동시를 쓰시는. 저하고 얼마 전에 서로 교감이 됐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배웠어요. 유희윤 선생님 일어나시죠. 혹시 저 선생님의 동시를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면
인터넷에 유희윤 쳐보시면 와 이런 동시도 있구나 하고 아마 여러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옆에 함께 오신 김금래 시인 역시 동시인이신데요. 인천초등학교 김은숙 선생님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더 결례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제 사위될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네.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저희 아들아이와 며느리들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놀라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인 선생님들을 함께 더불고 다니시는 분은 못 뵀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 옆으로 가라는 말이 있죠. 이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명면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보니 참 좋으신 분들이고 선생님 시도 감동적이고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밭에서 채송화가 봉긋봉긋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셨죠? 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서요.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읽고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아름다운 그 시 노래를 찾아가는 그런 그 길이 결국은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돌아가시는 그 길이 시의 씨앗 그리고 행복의 씨앗을 마음에 그득그득히 담아가시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10일에는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주인공 박철 선생님을 모시고 감동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시간 끝난 다음에는 윤효 선생님께 꽃다발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마음의 꽃다발을 또 한 알음씩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렇게 드리시고 사진도 찍고 사인 받으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김찬수 시인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앉아 계신 객석을 배경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 기념 촬영이 바로 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앉아야 되죠.